저기 어르신,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부두 입구 옆에 서 있던 경비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다가왔다. 낡은 모자를 쓴 노인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곁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손녀가 앉아 휴대용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손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경비원은 노인과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혀를 차듯 고개를 저었다. 아가씨, 여긴 일반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특히 요즘 보안이 강화돼서 외부인은 접근이 제한됨니 노인은 억울한 표정을 짓기보다 그저 담담하게 물었다. 이곳에 잠시 들러보고 싶은데 특별히 문제가 되나요? 문제라뇨. 여긴 어업 관계자나 허가증 가진 분들만 들어갈 수 있습. 어르신처럼 관광차 오신 분은 다른 쪽으로 가셔야 해요. 경비원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약간의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옆에서 지나가던 부두 노동자 두 명도 힐끗 노인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요즘은 아무나 들어오려고 하네. 그러게 이 부두가 아무나 구경할 곳인가? 마치 자리 없는 곳에 멋모르고 들어온 사람 취급을 당하는 분위기였다. 손녀는 여전히 낯설어 보이는 그 선착장 풍경에 눈을 반짝였다. 할아버지, 저 배들 정말 크게 보여요. 우리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경비원은 아이에게도 별다른 호의를 보이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이 지역은 지금 일반 방문이 어렵습.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은 한동안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얗게 페인트 칠이 벗겨진 창고 건물, 쓸쓸히 깔린 회색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작업복 차림의 어부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모두 특정 작업 배지를 달고 있었고 노인만 무심히 서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손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약속했던 구경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허가가 필요한 모양이네. 경비원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다. 이 근처는 위험할 수도 있고 절차도 복잡합니. 관람이라면 다른 관광 코스를 알아보세. 노인은 갈색 점퍼 깃을 살짝 세우며 살짝 쓴 웃음을 지었다. 이 근처 바다가 참 좋아서 날씨도 딱 좋고 그냥 조금만 둘러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아침에 예약해둔 식당이 이 안쪽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비원은 손을 휘저었다. 식당? 어르신, 이 안에 있는 식당들은 다 어민이나 항구 종사자들을 위한 곳이니 일반 손님은 잘 받지 않습. 그러자 손녀가 맑은 눈으로 경비원을 올려다보았다. 저희는 돈도 있고 식사도 짧게 할 건데 그러면 안 돼요. 경비원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규정은 규정임이 죄송하지만 돌아가세. 그때 지나가던 또 다른 항만 직원이 노인을 흘끗 보며 중얼거렸다. 이른쯤 돼 보이는데 저런 분이 왜 여길 기웃거리고 있는 걸까? 마치 쓸데없이 기어 나온 사람이라는 듯이. 노인은 별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손녀는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여러 곳을 여행해온 할아버지는 늘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떤 모욕을 당해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곤 했다. 할아버지, 다른 데 가자고 할래? 손녀가 살짝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노인은 눈빛을 떨구고 작게 대답했다. 그래도 여기서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저기, 경비님. 경비원은 짜증을 감추지 않은 차에 다시 노인을 돌아봤다. 네? 혹시 이 근처에 정박해 있는 바해 중에 며칠째 움직이지 않는 배가 있나요? 중형 선박 정도 될 거예요. 경비원은 의아하다는 듯이 노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걸 왜 물어보시는 겁니까? 노인은 다정하게 손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그런 배를 보면 또 아이에게 설명해 줄 게 많거든요. 옛날에 제가 비슷한 일을 잠깐 했었어요. 그러자 경비원의 표정이 더 굳어졌다. 사실 그런 배가 있긴 합니. 근래에 들어온 화물선인데 적재 화물이 많은데도 전혀 하역 작업을 하지 않고 며칠째 정박만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어르신이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가주세. 노인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눈빛이 잠시 날카롭게 빛났다가 다시 잔잔해졌다. 손녀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는지 할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예, 알겠습.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 노인은 작게 인사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경비원은 그들을 호위하듯 뒤따라오며 부두에서 멀어지게 했다. 주변 어민이나 작업자들도 그 노인과 손녀를 신기한 듯 혹은 귀찮아하듯 바라봤다. 할아버지, 정말 저 배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부두에서 조금 벗어난 뒤 손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노인은 잠시 주변을 살피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왜 이상해요? 옛날에 말이다. 내가 해외 파견 근무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노인은 말을 하다 멈칫했다. 손녀는 여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라 생각했지만 노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우선 우릴 내쫓은 분들이 크게 틀리진 않아. 규칙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손녀는 실망한 듯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래도 좀 너무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노인은 부드럽게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슬렁거리면 그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의심이 갈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괜찮은 분이잖아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예리했다. 자, 다른 곳으로 돌아가자. 혹시 또 만날지도 모르잖아. 두 사람이 다시 근처 포장마차를 찾아가 회 한 접시를 주문했다. 작은 자리였지만 바닷바람을 쐬며 식사를 하기엔 충분했다.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물수건을 건네주며 말을 건넸다. 관광 오셨어요? 손녀분이랑 사이가 참 좋아 보이네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잠시 여행 중이에요. 부산이 오랜만이라서요. 아주머니는 반갑게 웃었다. 부산에 좋은 데 많죠? 근데 어째 좀 수상쩍은 얼굴을 하고 계시네. 괜찮으세요? 손녀가 대답했다. 아까 저기 항구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 요즘 항만 쪽은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밀수 문제도 있고 보안 규정도 빡세지고 저도 가끔 해산물 받으러 들어가려고 하면 서류 보여줘야 해요. 라고 했다. 노인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밀수라 이상한 화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그런 소문도 돌아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해안경비대가 눈 크게 뜨고 있긴 한데 잡힌 건 몇 건 없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일 하면 큰일 나는데 꼭 무리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하고는 다시 손님을 응대하러 돌아갔다. 식사를 마친 뒤 노인은 손녀에게 귓속말하듯 조용히 말했다.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 혹시 정말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할 거야. 신고요? 경찰이나 해안경비대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다만 증거 없이 말만 하면 안 들어줄 수도 있고 내 말을 믿어줄지도 모르겠네. 손녀는 눈을 반짝였다. 그럼 우리가 직접 조사해 볼 수는 없어요? 할아버지 옛날에 그런 거 잘하셨다면서. 노인은 너터웃음을 지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 예전에 몇 년간 그런 일을 했었지. 하지만 이제 은퇴한 몸이야. 괜히 위험하게 움직였다간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그래도 할아버지는 뭔가 보통 사람들과 달랐잖아요. 손녀가 눈빛을 빛내며 말하자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넓어졌다. 알았어. 조금만 조심히 접근해보자.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항구 인근을 다시 돌았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얼굴을 때렸고 곳곳에 자리한 횟집과 해산물 시장은 벌써 활기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의 시선은 바닷가에 정박 중인 중형 화물선 쪽에 고정되었다. 할아버지, 저기 불 켜진 배, 그거죠? 그래 보이네. 저기 아직도 짐을 내리는 기색이 없구나. 손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러지? 어차피 화물을 싣고 왔다면 빨리 내리는 게 보통 아닐까요? 그렇지. 정상적이라면 도착 후 절차가 진행되어야 해. 근데 며칠째 아무 움직임도 없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거나. 노인은 말끝을 흐렸다. 그 순간 밤이 깊어감에도 부두 입구에서 아직 일을 마치지 않은 경비원과 항만 직원들이 문득 눈에 들어왔다. 그들 중 낮에 노인을 내쫓았던 경비원도 보였다. 그가 무정이를 들고 뭔가 이야기하더니 상급자로 보이는 또 다른 인물에게 다가갔다. 날카로운 인상을 지닌 중년 남성,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어 항만 관리소의 책임자 정도로 보였다. 저 사람, 낮에 우리 쫓아낸 경비원이 맞네. 손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노인은 쉿. 조용히 지켜보자. 괜히 우리가 불쑥 나서면 또 소란이 생길 거야. 하고 손녀를 뒤로 물렸다. 부장님,
낮에 이상한 노인이 왔었어요. 여기 부두를 기웃거리는데 좀 수상쩍었습. 경비원이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노인, 허가증도 없는데 뭘 하러 온 거지? 중년 남성, 즉 부장으로 불리는 이는 인상을 쓰고 물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손녀까지 데리고 와서 내부를 기웃거리고 뭔가를 알고 있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호기심 많은 관광객 아니겠어? 신경 쓸 것 없어. 예, 알겠습.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찜찜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멀지 않은 거리에서 그 대화를 몰래 들은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나를 이상한 노인이라.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손녀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너무해. 할아버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괜찮아. 오히려 이쪽이 움직이기엔 편할 수도 있지. 우릴 귀찮게 보고 그냥 무시하면. 우리가 찾아다니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손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할아버지한테는 다 생각이 있구나.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작은 망원경을 하나 챙겨갔다. 항구 주변 카페에 앉아 멀찌감치 부두 풍경을 살폈다. 손녀는 초코우유를 마시며 창밖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선 그 화물선이 뭘 하는지 살펴야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그 자체로도 수상한 거니까. 그때 작은 종업원 복장을 한 청년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더니 노인 옆 테이블에 가만히 앉았다. 뭔가를 살짝 힐끗거리며 노인을 유심히 보는 눈빛이었다. 손녀도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노인은 슬며시 머리를 숙이며 아이에게만 들릴 듯 말했다. 누가 우릴 관찰하고 있는 것 같구나. 조심하자. 하지만 이내 청년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죄송한데 혹시 어제 부두 쪽에서 뵌 분 아니세요? 손녀가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봤다. 노인은 돌아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맞긴 합니다만 누구시죠? 아, 저는 저기 항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턴 직원입니. 어제 저도 조금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데 어르신께서 보안구역에 들어가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 노인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랬지요. 별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청년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그건 알겠습. 근데 혹시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쭈어봐도 될까요? 뭘 말이죠? 어르신, 정말 관광 목적으로만 오신 건가요? 사실 그 화물선 말입니다. 청년은 목소리를 낮췄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노인은 가만히 청년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제부터 이 배 얘기를 들으면 다들 한 번씩 의심을 품는군요. 혹시 부두 안에서 이상한 말이라도 도는 겁니까? 청년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최근에 그 배와 관련해 누군가 고가의 물품을 몰래 반입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긴 해요. 그런데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윗선에서도 그냥 두는 것 같고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다들 쉬쉬하니까. 손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닐까요? 밀수 같은 거라면? 청년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확실히 의심되긴 하는데 주임님이나 부장님은 괜한 소문이라고 일축해버리는 분위기라서요. 저 같은 인턴이 뭘 할 수도 없고 노인은 부드럽게 말했다. 혹시 네가 나에게 뭘 기대하는 건가?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어르신이 뭔가 이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설마 경찰이나 해양경찰에서 파견된 언더커버 요원이신가 싶어서 그 순간 노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다. 그러나 곧 담담하게 웃어 보였다. 아니 그런 건 아니지. 다만 옛날에 유사한 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 청년은 눈을 빛내며 물었다. 어떤 일이요?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다.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정보 수집이나 보안 관련 업무를 오래 했었지. 이제는 반쯤 은퇴해서 손녀랑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있어. 옛날 버릇이 남아서 이상한 게 보이면 그냥 지나치기 힘든 거지. 청년은 흥분한 목소리로 역시 그렇군요. 혹시 진짜로 수상한 물건이 들어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묻자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해양경찰이나 관할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게 맞겠지.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오히려 소문만 무성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보고 판단하려고 해. 만약 확실해지면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청년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다. 노인은 청년을 가만히 살폈다. 네가 어떻게 도울 건데? 제가 부두 사무실에서 인턴이긴 해도 기초 서류 정도는 접근이 가능합니. 선박 입출항 기록이나 하역 일지 같은 것들요. 물론 무단으로 열람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공식 절차에 따라 문의하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선 그 배에 대한 공식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겠나? 청년은 잠시 주위를 살피고는 작게 대답했다. 알겠습. 저도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 이야기를 나눈 뒤 청년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혹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연락드릴까요? 하고 물었다. 노인은 메모지 한 장을 건네며 이 번호로 연락해. 내 휴대전화야. 하고 번호를 적어 주었다. 청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황급히 가게를 나섰다. 손녀가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진짜 스파이 같아 보여요. 노인은 웃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이젠 그런 생활에서 떠난 지 오래야. 하지만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려 한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지. 그날 저녁 노인은 항구 근처 모텔에서 손녀와 함께 하룻밤을 지냈다. 그리고 새벽녘 조용히 일어나 창문 너머로 부둣가를 바라봤다. 여전히 그 화물선에 큰 변화는 없어 보였다. 분명히 이상해. 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손녀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듯 옅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카페로 향한 노인과 손녀는 어떤 낯익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어제 노인을 쫓던 경비원과 그에게 명령을 내리던 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다. 그들은 노인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어르신, 또 여기 계시네요? 아직도 이 근처에 계신 거 보니 관광 코스나 제대로 알아보신 건가요? 경비원은 빈정대는 듯한 목소리였다. 노인은 최대한 온화하게 대답했다. 이 동네가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머무르고 있습. 부장은 경비원을 제지하듯 손을 들고 노인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저희가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부두 주변을 배회하시는 건 삼가주세 경비 업무가 까다롭거든요. 손녀가 대담하게 말했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할아버지는 피해 주실 분이 아니에요. 부장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래, 알겠다. 아이가 있으면 함부로 말하기도 그렇군.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커피를 받으러 갔다. 진짜 싸늘한 사람들이네. 손녀가 작게 투덜거렸다. 노인은 손녀를 달래듯 어깨를 토닥였다. 우릴 귀찮게 생각하는 거겠지. 신경 쓰지 마. 점심 무렵이 되자 인턴 청년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르신, 방금 선박 기록을 좀 훑어봤습. 그 배 선머루호는 인도네시아발 화물선으로. 서류상 목적지는 이 항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일본으로 향해야 할 배였는데 갑자기 부산에 들렀더라고요.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문자를 확인하고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원래 목적지가 일본인데 예정에 없던 부산의 정박 그리고 화물을 내리지 않고 며칠째 머무르고 있다. 손녀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그러면 이건 거의 밀수나 불법 거래가 확실한 거 아니에요? 단정하긴 이르지만 가능성은 크지. 노인은 곰곰이 생각했다. 왜 하필 여기서 시간을 끌고 있지? 그날 저녁 노인은 청년과 조용히 항만 뒷골목에서 만났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며 일단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열람 가능한 최소한의 자료임니 날짜와 목적지, 화물 내용이 일부 적혀 있긴 한데 너무 두루뭉술해요 하고 말했다. 노인은 봉투를 열어 간단히 훑어봤다. 담배, 주류, 일반 생활용품. 하지만 수량이 명확치 않네. 여러 나라 언어로 적힌 집 목록이라 내부적으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다. 청년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선머루호 선장이나 선원들 중에 누군가 과거에 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정보까지는 아닌데 제 동기가 항만 경찰 쪽 문서를 언뜻 봤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거의 확실하군. 가만 놔두면 큰 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럼 내 생각엔 어떻게 해야 할까? 청년은 긴장된 목소리로 공식 라인을 통해 해양경찰에 연락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상부에서 근거가 약하다고 무시할까봐 걱정입니 했다. 노인은 작게 웃었다. 근거를 만들어야지. 조금 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해야 할 것 같구나.
어떡해요. 저도 이제 막 인턴이라 저 이상 더 무리했다간 해고당할 수도 있고. 걱정 말게. 내가 좀 방법을 생각해 볼 테니 당분간 너는 자연스럽게 행동만 해. 그날 밤 노인은 다시 살금살금 항만 쪽으로 이동했다. 손녀는 숙소에 잠재워 두었지만 아이가 할아버지가 야심한 시각에 나서는 걸 알고서 걱정스러워했다. 진짜 괜찮을까요? 위험하지 않게 조심해요. 노인은 아이를 달래듯 임에 키스를 해주며 곧 돌아올게 하고는 문을 나섰다. 부둣가는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경비 몇 명이 도킹 구역을 지키고 있었다. 노인은 어둠 속에 녹아들어 상황을 살폈다. 그 순간 경비원 두어 명이 그 화물선 쪽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다급하게 무전을 주고받고 있었다. 무슨 일이? 노인은 재빨리 컨테이너 뒤편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부장님이 일단 문서 검사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미 있으래요. 문제 없어 보이니 내일쯤 떠날 거라고만 하던데. 두 경비원은 화물선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부둣가 인근을 서성이다가 사무실 쪽으로 돌아갔다. 내일쯤 떠난다면 그 전에 뭔가 내리거나 싣고 가려나? 노인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선머루호를 바라봤다. 선체는 이미 어둡고 선원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역시 이 시간엔 움직임이 없구나.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일찍 일어나 손녀와 함께 부둣가가 멀리 보이는 언덕길을 걸었다. 바라보니 정말로 선머루호가 이른 시각에 부두를 떠날 준비를 하는 듯했다. 작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굴뚝, 고동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할아버지, 저 배가 움직이려나 봐요. 손녀가 놀라 말했다. 노인은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그럼 곧 출항하겠지. 아직 신고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때 어디선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인턴 청년이었다. 어르신, 큰일입니. 제가 오늘 아침에 부서로 출근했더니 갑자기 부장님이 그 배는 이상 없다. 오늘 오전에 출항이라고 결재를 내렸어요. 하지만 제가 잘 아는 항만세관 직원이 이거 진짜 수상하다. 분명 화물 목록이 제대로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짐을 그냥 보내려고 하는데 이대로 두면 밀수를 방조하게 될지도 몰라요. 노인은 굳은 얼굴로 청년을 바라봤다. 그래.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겠군. 노인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해양경찰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귓가에 들리는 당직 직원의 목소리. 제가 지금 부산 항만에 있는데 곧 출항하려는 화물선에 이상이 있습. 서류도 정상적이지 않고 과거 밀수 전력이 있는 선원도 있다고 들었습. 혹시 그 근거가 있습니까? 노인은 청년이 건넨 서류 봉투, 인턴이 전해준 정보들을 빠르게 요약해 전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 반드시 시간을 지체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해요. 알겠습. 저희가 즉시 순찰정을 보내 확인해 보겠습. 연락 감사합니. 전화를 끄는 노인은 청년에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시간 벌기야. 부두에서 이 배가 함부로 출항하지 못하게 약간 지연을 시켜줘야겠어. 하고 지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항만 관리권을 쥐고 있는 부장이었다. 부장은 여전히 별거 아니다라는 태도로 서류 도장까지 마친 상태였다. 청년이 다급히 항만 사무실에 달려가서 부장님, 정말 이 선머루호 조금만 더 조사해 보시죠. 라고 외치자 부장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가 뭔데 감히 내 결정을 뒤집으려 해. 인턴 주제. 부장님, 제가 세관 쪽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끄러워. 상부에서 특별 문제 없다고 해서 도장 찍은 거야. 당장 나가. 그 광경을 사무실 밖에서 지켜보던 노인이 문득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부장과 경비원들이 당황스럽게 그를 쳐다봤다. 어르신, 또 뭡니까? 부장은 여전히 적대적인 표정. 노인은 부장의 눈을 마주하며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 배를 지금 내보내면 안 됩니? 제가 해양경찰에 이미 신고한 상태입니? 부장은 코웃음을 쳤다. 해양경찰이라고요? 허참. 어르신, 무슨 근거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눈빛을 단호히 했다. 근거는 충분히 있습. 그리고 제 옛 직업상 이런 경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옛 직업이라뇨?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예전에 국정원 쪽에 있었습. 해외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수사 협조를 해본 적이 있고요. 그 순간 부장과 경비원 모두 눈이 커졌다. 그게
정말입니까? 무슨 증거라도 있어야 믿죠. 노인은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을 내보이진 않았다. 다만 꼿꼿한 자세로 물었다. 시간이 없습. 곧 해양 경찰이 도착할 거예요. 그때까지 배를 묶어놓지 않으면 당신들도 곤란해질 겁니? 부장은 흥분하면서도 어딘가 흔들리는 눈빛이었다. 국정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지금은 은퇴하셨다는 분이. 바로 그때 사무실로 들어온 또 다른 직원이 당황하며 외쳤다. 부장님, 해양경찰 고속정이 부두에 접근 중이라는데요. 부장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여전히 허세 섞인 목소리를 냈다. 어딜 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만약 아무것도 안 나오면 우리가 민폐를 끼치는 거라고. 인턴 청년이 한 발 더 나서서 외쳤다. 부장님, 제가 수집한 서류랑 세관 직원 증언까지 있음. 그냥 확인만 시키면 됩니다. 부장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는지 씁쓸한 표정으로 좋아. 일단 출항을 조금 지연하라고 지시하겠다. 근데 진짜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너희 전부 책임져야 해. 하고 소리쳤다. 곧 해양경찰이 부두에 도착했고 몇 명의 수사관이 선머루호에 올라탔다. 노인은 손녀와 함께 멀찍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녀는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니 아마 어딘가에서 실마리가 나올 거야. 1시간쯤 지났을 때 놀란 목소리가 부드게 울려 퍼졌다. 여기 이상한 물건이 잔뜩 있어요. 서류와 맞지 않습니다. 해양경찰 측 인원이 화물창에서 뭔가 긴급 무전으로 보고하는 듯 했다. 부장과 항만 직원들, 경비원들도 그 소리에 한꺼번에 달려갔다. 결국 선머루호는 대규모 밀수 사건에 연루된 선박임이 밝혀졌다. 보석류와 고가의 전자기기, 몇몇 희귀 동물성, 해산물 가공품까지 무더기로 실려 있었다. 노인은 밖에서 그저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세상에, 이 노인네 말이 맞았잖아. 항만 직원들이 서로 수군대며 술렁거렸다. 국정원 출신이라더니 예사롭지 않은 분이었군. 아까까지 노인을 무시하던 경비원도 입술을 꽉 깨물고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노인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제가 괜히 심하게 굴었네요. 죄송합니. 노인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손녀가 빙긋 웃으며 이제 알겠죠? 할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에요 하고 덧붙였다. 경비원은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다. 곧 부장도 난처한 얼굴로 걸어와서 어렵게 말을 꺼냈다. 정말 죄송합니. 내가 안일하게 넘길 뻔했네요. 큰 범죄가 묻힐 수도 있었는데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노인은 부장을 향해 작게 한숨 쉬듯 말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다만 내 나이가 많고 겉보기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함부로 판단하면 큰일이 날 수 있음. 부장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크게 배웠음. 용서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이 선원들을 연행하고 불법 화물을 압수하는 동안 노인과 손녀 그리고 인턴 청년은 부두 한켠에서 별도의 간단한 조사를 받았다. 신분을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해양경찰 한 명이 노인에게 정중히 물었다. 노인은 지갑에서 군 시절 발급된 옛 신분증과 국정원 관련 메모가 담긴 작은 명함 같은 것을 살짝 꺼내 보였다. 이미 은퇴했고 지금은 그냥 여행 다니는 평범한 노인네임니. 해양경찰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덕분에 큰일을 막았습. 감사드립니 하고 인사를 건넸다. 모든 소동이 정리된 후 노인과 손녀는 부두 입구의 작은 관리소 안으로 초대받았다. 부장은 손수 의자를 빼주며 편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거듭 사죄드립니 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손녀는 할아버지 옆에서 여전히 긴장한 듯 앉아 있었다. 부장은 고개를 숙이고 옆에 서 있던 경비원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인턴 청년만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노인과 손녀를 바라봤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왜 이런 은퇴자를 여기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망신을 당해야 하나 싶었음. 하지만 정말 우리 항구를 위해서 그리고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 부장은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노인은 손살에 치며 나중에라도 꼭 다른 사례가 있다면 조금 더 신중히 살펴주십시오. 늙은이가 괜한 참견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본 건 그냥 느낌이나 직감이었어요. 물론 옛 경험이 크긴 했지요 하고 덧붙였다.
부장은 깊이 탄식하며 내가 너무 외관만 보고 판단했나 봅니. 정말 죄송합니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거듭했다. 조용히 옆에서 듣고 있던 경비원도 용기를 내었다. 어르신, 초반에 무례한 태도를 보였던 점 정말 죄송합니. 제가 좀 폐쇄적으로 규칙만 강조했던 것 같습.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규칙을 지키는 건 중요하죠. 다만 잘못된 판단으로 이웃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명심하겠습.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와 훈훈한 대화가 오간 뒤 노인은 잠시 밖으로 나왔다. 한결 개운해진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 손녀는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이제 일 다 끝난 거예요? 하고 물었다. 거의 그래. 밀수 사건도 해결됐고 경찰이 조사를 마친 뒤면 우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 그럼 여긴 더 이상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부장이 따라 나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 오히려 제가 어르신과 아가씨께 이 항구를 제대로 안내해드리고 싶습. 저도 잘못을 만회하고 싶고요. 손녀가 기쁜 표정을 지었다. 진짜요? 저 사실 배를 조금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결국 부장은 노인과 손녀 그리고 인턴 청년에게 공장형 수산물 작업장과 부두 시설을 간단히 안내해 주었다. 원래 외부인에게는 제한된 구역이지만 오늘만은 제가 책임지고 보여드리겠습. 중요한 부분만. 손녀는 설레는 목소리로 이것저것 질문했다. 여기서는 무슨 물고기가 많이 잡히나요? 저 건물은 무슨 역할이에요? 부장은 일일이 친절히 대답해 주었다. 경비원도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한 바퀴를 돌아 식당 구역으로 왔을 때 부장은 요리를 직접 주문해 놓고는 노인과 손녀에게 말했다. 오늘 제가 대접하고 싶습. 그동안 불편을 드린 사죄의 뜻이기도 하고 두 분이 이 항구에 큰 도움을 주셨으니까요. 노인은 한사코 사양하려 했지만 손녀가 저 배도 보고 싶었는데 식사까지 고마워요 하고 해맑게 웃자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다. 항구 식당에서 올라온 싱싱한 회와 각종 해산물 그리고 따뜻한 국물에 손녀의 얼굴은 금세 행복으로 물들었다. 와,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도 드셔보세요. 노인은 회 한 점을 음미하며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맛보는 호사로군. 부장은 수줍게 술잔을 건네며 어르신, 한 잔 받으시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하고 건배를 청했다. 노인은 살짝 미소 지으며 잔을 받아들였다. 식사를 마친 뒤 모두가 돌아가려 할 때 인턴 청년이 노인을 조용히 불러 세웠다. 어르신, 이거 하고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뭔가? 노인이 묻자 청년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제 짧은 감사 편지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게 됐습. 언젠가 저도 어르신처럼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 노인은 미소 지으며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누구든지 간절하면 가능해. 부장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뭉클한 듯 시선을 돌렸다. 경비원은 그저 서둘러 업무를 재개하려 했지만 전에 없이 노인과 손녀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고 떠났다. 잠시 후 부장은 노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 명함입니. 혹시나 부산에 또 오시게 되면 그땐 먼저 연락을 주세. 제가 이 항구에서만큼은 불편함 없게 해드리겠습. 노인은 고맙습. 혹시 다음에 이런 사건이 또 생긴다면 내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처할 거라고 믿어요. 하고 부드럽게 답했다. 그날 저녁 노인과 손녀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손녀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물었다. 할아버진 옛날에 정말 정보기관에서 일했다니 전혀 몰랐어요. 왜 이제야 말해준 거예요? 노인은 담담하게 웃었다. 널 이렇게까지 키우느라 정신 없었지. 그리고 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옛날에는 남들이 상상도 못할 험한 일들을 겪었거든. 지금도 대단해 보여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노인은 손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멋있다고 해주니 고맙네. 근데 난 그저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려고 떠나왔을 뿐이야. 이런 일에 다시 관여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래도 잘 됐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그 배를 못 알아봤다면 큰 범죄가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잖아요. 노인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응, 네가 없었으면 나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다. 네가 옆에서 계속 용기를 줘서 아마 내가 결심을 했을 거야.
손녀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 내일은 뭐 해요? 더 구경하고 갈 거죠? 하고 물었다 그렇지. 부장님이 가르쳐준 숨겨진 낚시터도 한번 가보자고? 바다가 예쁘다고 하시더라. 다음 날 아침 항만 사람들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져 있었다. 경비원들은 정중히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을 건넸고 다른 직원들도 소동 수습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며 친밀하게 대했다. 그저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라며 무시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손녀는 이렇게까지 달라진다고? 하고 신기해했다. 부장은 일부러 일찍 출근해 아침에 노인과 손녀를 맞이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화창하네요. 어르신과 아가씨가 부산 풍경 즐길 수 있게 제가 필요한 건 뭐든 돕겠습. 손녀는 활짝 웃으며 감사해요. 우리 낚시하러 간다고 했는데 혹시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 부장은 흔쾌히 그럼요. 이 항구 주변에 낚시 포인트가 많습. 제가 가이드를 불러드릴게요. 라며 바로 사람을 불렀다. 그렇게 부두 한쪽 선착장으로 이동한 노인과 손녀는 부장이 불러준 가이드와 함께 작은 어선을 타고 가까운 포인트로 나갔다. 경비도 따라왔지만 이제는 결코 노인을 내쫓으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낚싯대나 구명조끼를 챙겨주며 세심히 살폈다. 손녀는 파도에 들썩이는 바위 위에서 신나게 웃었다. 와, 부산바다 정말 멋져요.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했다. 한동안은 오직 파도 소리와 바닷바람에 집중했다. 그러다 손녀에게 말했다. 너에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 세상엔 불편하고 힘든 장면도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도 있지.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이 바다는 지난 며칠 동안 봤던 싸늘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야. 사람들이 선입견을 버리면 정말 멋진 경험을 할 수 있구나. 낚시를 마치고 돌아온 뒤 부장은 직접 잡은 고기 몇 마리를 튀겨서 손녀에게 건네주었다. 맛 한번 보세. 정말 신선함니? 손녀가 한 입 베어 물고 정말 맛있어요. 하고 감탄하자 부장은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이틀 전만 해도 제가 어르신과 손녀분께 이렇게까지 친절히 대할 줄은 몰랐습. 죄송하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외형만 보고 판단했거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장과 시선을 마주쳤다. 나도 알겠어요. 눈앞의 규칙과 일상에 묶여 있으면 낯선 존재에게 거리를 두기 마련이지. 부장은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듯 말했다. 예전에 제가 나이 많은 직원 한 분과 마찰이 있었는데 그분께도 함부로 대했다가 나중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 안에 편견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음. 노인은 부드럽게 웃었다. 사람은 평생 배우며 사는 거지요. 나도 젊을 땐 실수투성이었어. 한편 인턴 청년은 항만사무소에서 비슷한 또래 직원들에게 사건 이야기를 전해주며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저 어르신 엄청난 분이셨어. 하고 자랑스러워했다. 이제는 모두가 노인과 손녀에게 호의적이었다. 점심 무렵 노인과 손녀는 다시 부두 근처 식당으로 초대를 받았다. 부장은 일부러 함께 동석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업무를 보러 떠났지만 식당 주문은 다 미리 처리해 놓았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아귀찜과 각종 반찬을 내오며 부장님이 특별 주문하신 거예요. 마음껏 드세 하고 안내했다. 손녀는 눈을 반짝이며 엄청 고급스러운 음식이네. 할아버지, 어제랑 또 다른 메뉴야. 하고 즐거워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그래, 마음껏 먹고 오후에는 슬슬 떠나야겠구나. 다음 목적지도 가야 하니까. 하고 대답했다. 식사 중에 경비원 한 명이 식당으로 조용히 들어와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어제 일로 해양 경찰에 협조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대신 감사패 비슷한 걸 드리고 싶습. 항만 관리소 명의로 작은 표창장 같은 걸 준비 중인데 괜찮으시다면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럴 필요까진 없는데 경비원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러나 간절하게 청했다. 제 잘못도 만회할 겸 꼭 전하고 싶습. 손녀는 웃으며 할아버지 받아줘요. 한 번쯤은 이런 칭찬도 좋잖아요 하고 거들었다. 결국 노인은 알겠네. 그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니 고맙지 하고 수락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이미 관리소 안에서 간단한 감사패 전달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부장과 인턴 청년, 경비원 몇 명,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모여 노인을 환영했다. 손녀는 신나게 그 모습을 구경했다. 부장은 짤막한 인사말을 전했다.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서툴지만 저희 항만에 큰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 외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존중과 열린 마음으로 맞아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 노인은 감사패를 건네받고는 작게 허리를 숙였다. 이렇게 대접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고맙습. 나도 이 항구에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게 돼서 기쁘네요. 인턴 청년은 빛나는 눈으로 어르신, 혹시 앞으로도 부산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꼭 들러주세요. 하고 외쳤다. 손녀도 즐겁게 손을 흔들었다. 우리도 또 올 거예요. 그 뒤 노인과 손녀는 잠시 부두를 둘러보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항만 주변 사람들은 연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또 오세요. 라고 활기차게 손을 흔들었다. 노인은 감사패를 조심스레 옷안에 간직하며 손녀와 함께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가 출발하자 손녀가 마지막으로 부두 쪽을 내다보았다. 저기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 할아버지 대단해요.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내가 한 건 별거 아니야. 다들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을 뿐이지.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광활한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고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물결이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환하게 비추는 듯했다. 조금 후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날 이렇게까지 대접해 주긴 참 오랜만이네. 예전에 해외 근무할 때도 임무를 마치고 나오면 별다른 감사 인사도 못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지. 손녀는 노인의 손을 잡고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전부터 알았지만요. 하고 해맑게 말했다. 노인은 손녀의 따뜻한 손을 꼭 잡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이런 바람과 이런 소소한 삶이 좋거든.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여행 다니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일들도 돕고 그럼 될 것 같아요 하고 말했다.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그래, 그러자 하고 화답했다. 택시는 어느새 부산 시내를 빠져나와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노인과 손녀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돌아보았다. 이번 부산 여행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다. 낯선 곳에서 실랑이를 겪었고 뜻밖의 범죄를 막아냈으며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상호 존중을 배웠다. 나이를 먹었다 해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노인의 마음은 한층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런 노인의 곁에서 손녀는 든든하게 그 손을 잡은 채 미소 짓고 있었다. 바깥 풍경이 점점 멀어지자 택시 안에는 두 사람만의 조용한 행복이 맴돌았다.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 혹시 여러분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적은 없으신가요? 한없이 평범해 보이는 이웃, 아르바이트생, 또는 노인이 사실은 엄청난 재능과 이력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습. 우리가 간혹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이 그들의 가치를 가리고 편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혹은 여러분 스스로도 누군가의 편견에 가려 진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따뜻한 시선, 때로는 자신조차 몰랐던 재능을 꺼내주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 이 노인과 손녀의 이야기는 겉보기와 나이를 넘어선 가치가 세상 곳곳에 숨어 있음을 보여줍니. 우리 주변에 숨겨진 보석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 이 글을 읽고 마음에 무언가 울림이 있었다면 가까운 지인에게도 전해보세. 누군가에게는 이런 작은 이야기가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름니 잊지 말아주세.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고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삶을 지키고 있습. 그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용기를 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